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 수업하기 전에 인문 강의에서 예비 강의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회로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를 처음 뵐 거예요. 물론 뭐 기초 수학을 먼저 들었던 분들은 저 수업을 통해서 들었겠죠. 자, 어쨌든 회로 입문 시간은 처음 여러분들 얼굴을 갖다 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 입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회로 입문 수업을 구상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거의 전기를 처음 하는 그 수험생들이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면 회로를 갖다가 보는 법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회로 이론은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 입문 수업에는 제가 주안점을 회로 이론을 보는 방법, 회로망을 보는 방법을 주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로 제가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입문 수업을 통해서 회로 이론 그림을 갖다가 회로망을 보는 법을 좀 익숙해지자. 그런 쪽에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입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로 보는 법을 좀이라도 눈에 좀 튀었다 생각하면 이제 우리 입문 수업은 목표 달성한 거죠. 자, 회로 입문 수업 첫 번째. 회로 이론의 학습 방법. 회로 이론 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회로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전기 회로를 다룰 줄 알아야 회로 이론을 공부를 잘 해야 다른 모든 기타 전기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보면은 우리가 회로 이론이 모든 전기 과목에 대한 기초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도 회로 이론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회로 이론이라는 건 전기 회로의 모든 기초가 된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전기를 다뤄보자. 역시 회로 이론은 경험이 중요한 거야. 맨날 이론만 공부하고 제 수업을 들어서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될 수 있으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많은 회로를 풀어보자. 다뤄보자, 직접.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다뤄봐야 결국에는 회로를 잘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로는 암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해 위주로 해서 회로를 직접 다루는 기법을 터득해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세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회로는 역시 회로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입문 시간에는 회로를 어떻게 볼 줄 아느냐, 그 기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회로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오해협칙. 오해협칙이 뭐냐면 정의가 전기 회로의 3요소. 우리가 전기의 3요소는 뭐냐면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이런 전기의 3요소의 삼각관계에 나타나는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삼각관계에서 첫 번째가 회로의 가한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전류는 많이 흐르게 돼 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압, 전류가 용어가 좀 헷갈리면 어려우면 우리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높은 곳에 어떤 이런 수도관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수도관은 물을 흘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경사를 진 곳에 수도관이 있다 그러면 어떤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 낙차가 있겠죠. 그럼 얘가 높이야. 그래서 우리가 높이를 보통 H메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높은 곳에 수도관을 갖다 경사지게 해놨다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경사졌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물을 흘릴 거 아니야. 그죠? 물을 흘리면 이 물이 상당히 잘 흘러가겠죠. 경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기에서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분이 뭐냐면 우리가 전압이야. 우리가 전압 기호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직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V 볼트예요. 그럼 전압이 지금처럼 높은 곳에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전압이 되는 거죠. 전위. 0볼트 기준에 했을 때 V 볼트가 높다는 얘기예요. 전이라는 게. 그럼 여기다 우리가 전선 설치하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저 물의 흐름처럼 전류는 그만큼 잘 흐르는 거죠. 전압이 높아야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 회로의 가한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많이 흐른다.
두 번째는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회로의 전압이 높다는 얘기야. 물이 빨리 흐른다는 얘기는 높이가 높다는 얘기거든.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전압이 크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첫 번째 내부, 두 번째는 상황이고. 세 번째, 회로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회로는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자, 이런 수도관에서 여기에 때 찌꺼기가 껴요. 이거 갖다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하잖아, 보통. 그 수도관 같은 거 오래 쓰다 보니 여기에 때 찌꺼기가 껴있죠. 그럼 그 아무래도 물이 흐르기 어렵지. 그죠? 그러면 전선에도 뭐가 있냐면 여기도 저항이 있어. 지금 요 스케일처럼, 수도관의 스케일처럼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저항이야. 그러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물 흐름, 즉 전류의 흐름은 흐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회로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기 어렵게 된다. 요 세 가지 관계를 갖다가 설명한 게 바로 오음협칙이에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표현은 V, I, R. 이게 전기 3요소죠. 전압, 전류, 저항. 그럼 V는 IR. 그러니까 요 공식 외울 때 이런 그림 연상법 쓰면 되잖아요. V는 IR이다. 그 다음에 I는 R분의 V다.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전압이 크다는 얘기고,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는 흐르기 어렵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요게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오음협칙. 근데 요 오음협칙이 은근히 회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 오음협칙을 요 지금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도 실제 회로망을 안 다뤄보면 오음협칙이 회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활용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돼. 자, 여기 된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제가 요 입문 시간이지만 그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데 틈틈이 예제, 연습 문제를 갖다가 제가 실어놨어요. 자, 그러면 50ohm이야. 즉, 문제가 무슨 뜻이야? 저항 R은 50ohm이에요. 50ohm. 그 다음에 전압이 V가 200V야. 저항하고 전압 주어졌죠? 전류는 몇 암페인가? 이거는 상당히 쉬운 내용이잖아요. I는 R분의 V더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R은 50이고 V는 200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몇이에요? 결국엔 전류는 4A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은요. 예제 2번은 조금 복잡해요. 그죠? 자꾸 회로 접해야 돼요. 지금 뭐예요? 보니까 전압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전압이 있는데 지금 전류 구하는 거야. 전압이 두 개인데 이 극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건전지 이 넓은 쪽이 플러스고 이 좁은 쪽이 마이너스죠.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건전지 그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건전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건전지 등가위로 그린 게 바로 이거란 얘기죠. 넓은 쪽을 넓게 하고 플러스를 넓게 하고 밑에 마이너스 좁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지. 아시겠죠? 건전지 표시한 거고. 그럼 요 두 번째 건전지는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흐르거든요. 근데 봤더니 얘하고 지금 요거하고 반대죠. 그죠? 그러면 합성 전압은 어떻게 돼야 돼요? E1하고 E2가 있으면 요 두 전압을 빼줘야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지금 건전지 반대로 연결했잖아요. 그럼 몇이에요, 이거? 전압은 50V에서 70V 빼주니까 결국엔 남는 전압은 마이너스 20V란 얘기죠. 마이너스 20V라는 건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저항은요. 저항은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저항은 한 개 아니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2하고 3하고 더해지니까 5ohm이 된다는 얘기죠. 합성장 5ohm이다. 따라서 전류 I는 R분의 V니까 R은 5ohm이고 전압은 마이너스 20V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4A라는 얘기죠. 요 전류는 마이너스 4A. 또는 반대로 그리면 반대로 전류는 4A.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건 반대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면 마이너스 4A, 이쪽 방향으로 하면 4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
회로에 적용하는 두 번째 법칙이 키로프의 법칙. 키로프가 만든 법칙. 키로프 사람 이름이에요. 키로프라는 사람이 전기학자가 두 가지 법칙을 갖다가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키로프의 전류 법칙. 저 KC라는 게 키로프의 커런트 로우 약자예요. 키로프의 전류 법칙. 전류 법칙은 뭐냐? KCL은 회로에 어느 한 절점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 합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어쩌면 당연한 법칙이죠. 어느 회로에 절점이 있을 때 들어온 전류 I1, I2 얘가 들어온 전류죠. 유입하는 전류 I1 플러스 I2의 합과 유출한 전류 나가는 게 I3하고 I4 있죠. 그러니까 들어온 전류 양과 나가는 전류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키로프의 전류 법칙이고 전압 법칙은요. 어떤 폐로망이 있었을 때 이런 폐로망이 있었을 때 전원 전압과 각 소재에서 발생한 전압간의 합은 같아야 된다. 들어간 게 있으면 나가는 건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어쩌면 에너지 보조 법칙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인간 전압 2가 있으면 각각의 발생한 전압간가 있을까요? 전압이. V원. 요 V원 어떻게 구해요? V원은 회로의 전류가 Iam페 흐른다 그러면 V1은 오협식 I의 R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에서 발생한 전압강화는요. 얘는 I의 R2. 그래서 각 소재에서 발생한 전압강화는 같아야 된다. 인간 전압과. 즉 무슨 뜻이에요? 얘가 10V다. 여기가 만약에 6V가 생겼다. 나머지 여기는 몇 V가 돼야지 맞아떨어지는 거야? 4V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회로의 인간 전압과 각 소재 발생 전압과 합은 같아야 된다. 그죠?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게 KVL. 어쩌면 키로프 법칙은 어쩌면 당연한 법칙이야. 물리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온 거죠. 입력과 출력은 항상 같아야 된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란 건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 총량은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키로프의 이건 전류 법칙이죠. I5 전류가 알아 이거지. I1, I2, I3, I4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유입하는 전류부터. 유입하는 전류는 저 그림상에 보면 어떤 게 들어와요? I1 들어오죠. I2 들어오죠. I3 들어오죠. 유입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는요. I4와 I5죠. 유입하는 전류 합과 유출하는 전류 합은 같아야 된다. 여기다 적용하면 I1은 40, I2는 12, I3는 15, I4는 40이고 I5는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됐죠? 그러면 K실이 성립하려면 얘가 몇이야? 40하고 12하고 15니까 27. 그죠? 40이니까 뭐요? 67.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요? I5는. I5는 몇이 돼야 돼요? 27 나와야겠죠. 뭐 어쩌면 당연한 법칙이고 이런 예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회로 소자 저항.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지. 자,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는 뭐랬어요?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는 회로 저항 R은 우리가 옴이라고 단위 표시하고 옴이 만든 거니까 저항이란 게 뭐냐면 저항의 정의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왜 방해하느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은 없앨 수 없느냐? 없앨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류 흐르는 건 전선이잖아요. 그러면 전선에는 이렇게 어떤 분자가 있어. 이게 뭐냐면 전선마다 있는 고유저항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류 흐름을 막는 거야. 그러면 근위에 보듯이 전류가 흘러가다가 이 고유저항이 있으면 여기다 잘못하면 부딪혀서 못 흘러가겠죠? 그럼 여기가 부딪히지 않는 것들만 전류가 흘러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무래도 들어오는 양보다는 나가는 양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고유저항이라는 게 전류 흐름을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 전선이란 거는 이 고유저항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당연히 적은 게 좋은 거죠. 그죠? 적은 게 좋은 거지만 전선에 있는 내부 저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럼
그럼 모든 전선에는, 모든 회로에는 저항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 그게 뭐요? 바로 고유저항이야. 우리가 고유저항 표시기호는 로야, 로. 그 다음에 단위는 옴메타. 요 단위 같은 거 잘 알아두세요. 제가 수업할 때 단위 관계 알려줘도, 보통 수험생들은 요 단위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강조하는 게 단위야. 단위만 잘 알아도요, 훨씬 더 공부가 편해져요. 그래서 고유저항은 단위가 옴메타더라. 그럼 도전율은 뭐냐? 도전율은 이 고유저항을 갖다가 보니까 거꾸로 뒤집은 거잖아, 보니까. 도전율이란 건 얘는 고유저항 역수예요. 그러니까 도전율이란 게 뭐냐면 얘는 전류를 흘리는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럼 도전율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도전율은 고유저항 역수다. 단위도 거꾸로 써요.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고유저항의 단위하고 도전율 단위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근데 전선은 길이가 있잖아, 또.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저항값은 커지겠죠. 흐르는 길이 많아지니까. 길잖아요. 근데 단면적은요. 이 단면적 공간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르기가 유리해지겠지. 수도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저항 R은 로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 단면적 반비례한다. R은 로의 S분의 L이고 이걸 또 다시켰으면 로는 도전율의 역수니까 로 대신에 도전율 밑으로 가면서 KS분의 써도 가능하죠. 이게 전선의 저항이에요. 자, 근데 전선의 저항의 접속 방법. 얘는 R1하고 R2를 무슨 연결한 거예요? 직렬로. 직렬 구분한 방법은 전류 흘려보면 돼.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로 볼 때 저항값이 저항이 직렬이나 병렬이나 은근히 회로 보면서 여러분들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거 헷갈리면은 전류 흘려봐. 두 저항에 전류 흘려봐요. 그럼 갈라지지가 않잖아, 이거는.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 똑같죠? 똑같으면 그게 직렬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항이란 게 전류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 번 방해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 번 방해하잖아. 저항값은 커져야 작아져요? 계속 커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합성 저항은 두 개 직렬일 때 R1 플러스 R2다. 그럼 예를 들어서 R1이 10옴이고 R2가 20옴이면 얘는 몇이 돼요? 30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만약에 저항값이 얘도 10옴이고 얘도 10옴이야. 똑같아. 그러면 계산법이 요 식에 따르면은 10옴 플러스 10옴에서 20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저항값이 똑같다? 개수 몇 개? 두 개. 그럼 바로 20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예에서는 편리한 점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만약에 저항이 이 10옴짜리가 100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00개 때문에 요 방법법 따르려면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쭉 해서 마지막 99번째 10 플러스 100번째 10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일일이 다 더해줘야죠. 그러면 15옴이 100개면 몇이에요? 아마 이거 계산하면 1000옴 나올 거야. 1000옴. 15옴이 100개니까 쫙 시간 한참 걸리겠죠. 근데 어차피 저항이 똑같으니까 15옴이 100개라고 했다고. 그럼 바로 계산하면 몇이에요? 바로 1000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저항 개수가 늘어날 때는 얘기가 틀려지죠. 요 방법하고 요 방법이. 저항이 똑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 저항이 똑같을 경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저항의 병렬이죠. 병렬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왜 병렬이냐? 전류 흘려보세요. 전류가 흘러가서 이렇게도 나눠지고 이렇게도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나눠 흘리면 전류가 잘 흘러요, 못 흘러요? 나눠서 흐르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그 얘기는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작아진 저항값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분자는 곱하고 분모는 더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얘가 10옴이고 얘가 20옴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옴 곱하기 20옴이고 얘는 10옴 플러스 20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얘는 30옴이고 위에는 200옴 되잖아. 그럼 약 몇이에요, 이거? 약 7옴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7옴 조금 덜 나오겠죠? 3021이니까. 약 7옴. 그러니까 원래 있던 10옴보다도 더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렬일 때는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왜요? 전류가 하는 길이 많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만약에 얘가 10옴이고 10옴이야. 똑같아요. 똑같을 때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곱하기 10이고 10 플러스 10이죠. 그럼 얘는 몇이에요? 얘는 20분의 100이 되는 거고 결국은 오음이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계산은 되는데 똑같다.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10옴 저항이에요. 두 개를 갖다 병렬을 나눠요. 그럼 바로 5옴 나오잖아. 이 방법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저항이 똑같을 때는 그 개수만큼 나눠라.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10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0개 있다. 그러면 합성저항 값은 하나당 10옴인데 하나는 10옴이잖아요. 근데 10개가 있잖아. 10개 개수 나누면 몇 옴 되는 거예요? 바로 2옴, 1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네, 이런 원칙도 좀 알아두면 아마 여러분들 회로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지금 저항 구한 걸로, 배운 걸로 한번 해보면 예제 4번. 고유저항이 지금 문제 중에 로 값이 10옴 메타라고 주어진 거죠. 그죠? 15 메타. 그 다음에 면적이, 단면적이 1 메타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저항값이 20옴 나왔대. 그러면 길이를 갖다 몇 메타짜리로 해야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R은 로의 S분의 L.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저항 R은 25옴이에요. 로 값은 10이고 면적은 1m짜리고 그러면 길이 L을 갖다가 몇 m짜리 하면 되겠어요? 20이 되려면 길이는 2m짜리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은요. 다음 그림의 합성저항값 A단자 B단자 봤을 때 합성저항 구하라 이거지. 그죠? 이런 정도의 회로의 합성저항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꾸 회로는 뭐 제가 입문 시간에 뭐라 했어요? 회로는. 회로 보는 법을 자꾸 터득하자. 자, 그러면 A단자 B단자 합성저항 구하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구하기 힘들잖아요. 일단 구하기 쉬운 것부터. 저 두 개 합성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 A단자 해놓고 합성은 몇 옴 돼요? 8옴 8옴. 근데 8옴 8옴일 때 병렬일 때 곱하고 더해서 나눌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몇 옴 돼요? 얘는 4옴 되는 거예요. 절반. 8옴을 갖다 2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4옴 있고 여기가 B단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합성할 수 있죠. 3옴하고 6옴하고 해볼까요? R은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라는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보면 3 곱하기 6, 3 플러스 6 9고 18이니까 결국엔 2옴 나온다는 얘기네. 그죠? 따라서 요 합성정은 몇이에요? 얘는 2옴이야. 그 다음에 옆에 2옴이 또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저 회로에서 병렬 부분을 내가 일단 합성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저항 개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또 하고 좋은 게 요거 할 수 있네, 요거. 이거 직렬이 병렬이에요? 직렬. 전류 흘려봐라 이거지. 다른 데 할 데가 없잖아요. 직렬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리면 A단자. 앞에 4옴 저항은 우리가 아직 손 안 댔고, 밑에 4옴 저항도 우리가 손 안 댔죠? 이것만 우리가 구했다는 얘기잖아. 2옴, 2옴이니까 뭐예요? R은 2 곱하기 2배. 4옴 나오겠네. 아니면 2 플러스 2. 그죠? 그럼 얘가 4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뭐 합칠 수 있어요? 요것도 쉽게 합칠 수 있죠. 그죠? 병렬. 그럼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돼요? A단자, 4옴 저항은 우리가 그대로 놓는 거고, 요 4옴, 4옴이니까 몇 옴 돼요? 4옴, 4옴 두 개니까 똑같으니까 얘는 2옴 되겠지. 결국에는 최종 답은 A단자, B단자 합성 저항은 몇이요? 4하고 2하고 직렬이죠. 그러면 4 플러스 2가 되니까 최종 답은 6옴이 되는 거네. 합성 저항 6옴이 된다는 얘기죠. 자꾸 이렇게 풀면서 회로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저항의 직렬, 병렬 합성하는 방법. 그죠?
처음 볼 때는 요 회로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자꾸 이렇게 합성해서 줄여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합성 저항은 우리가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내용. 예제 6번은 그림 같은 직렬열에서 저항 직렬 연결 맞죠? 전압은 30V 걸렸어. 전류 I하고 전압가 V1, V2, V3를 나눠서 다 구해라 이거지. 자, 일단 첫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 구하려면 I는 R분의 V죠. 그죠? 그러면 V는요? V는 30V야. 합성저항은요? 합성저항은 직렬이잖아요. 직렬 합성 어떻게 돼? 직렬이니까 2 플러스 3 플러스 5 몇이야 이거? 10 아니에요? 10? 그러면 10분의 30이니까 결국엔 전류는 3A 흐른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3A 흐르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각각의 전압 V1, V2, V3. 근데 전류라는 거는 이전류나 다 똑같죠. 어느 곳이든지 지금 3A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압은 오형식 I의 R1, V2는 I의 R2, V3는 I의 R3에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I는 3A 곱하기 R1은 2, 6V. 두 번째는요. I는 3A 똑같고 저항 R2는 3옴, 9V. V3는요. I는 3A, R3는 5옴이니까 얘는 15V. 즉 무슨 뜻이에요? 각각의 저항에 걸린 전압은 얘가 6V고 얘가 9V고 얘가 15V 걸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맞나 확인해볼까요? 30V 나오나? 6하고 9 더하면 15죠? 15, 15니까 30V 딱 맞잖아. 이게 KVL이죠. 회로의 인간 전압과 각 소재 발생 전압값은 같아야 된다. 그쵸? KVL 성립하는 거고. 자, 예제 7번은요. 기전력이 2V짜리 내부장 0.5Ω짜리 건전지, 전지 9개가 있다고 그랬어. 건전지가 몇 개 있는 거야? 9개. 그럼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건전지. 건전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 세 개를 갖다가 직렬로. 그러니까 건전지 직렬로 달았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직렬로 달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건전지 등가위로 그리면 건전지라는 게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 전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모든 회로에는 내부 저항이 있다. 건전지도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V고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얘가 내부 저항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등가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자 하나당 기전력이 몇 볼트? 2볼트.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0.5. 일단 요 한 조가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이런 회로를 몇 개 만들었다는 얘기야. 3조를 만들어서 병렬 접속했죠. 그죠? 그럼 여기다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건전지. 또 직렬로 3개. 그럼 요 회로는 똑같은 회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일일이 그리진 않을게.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병렬로 또 직렬 3개에서 또 한 조. 그러니까 3조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얘를 갖다 무슨 연결? 서로 병렬 연결. 그러면 건전지 9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죠? 그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이거 등가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요거부터. 전압 2V, 2V, 2V 직렬이니까 몇 볼트 나와요? 뭘 몇 볼트 나와요? 6볼트 나오는 거지. 2, 3은 6. 저항은 0.5옴, 0.5, 0.5니까 3개. 몇 옴 나와요? 1.5옴 나오는 거죠. 뭐. 이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가 병렬로. 그러면 옆에 회로도 똑같이 6볼트. 1.5옴. 여기도 6볼트. 여기도 1.5옴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등가위로 합치면 어떻게 돼? 6볼트, 6볼트, 6볼트. 전압이 6볼트, 6볼트, 6볼트. 바뀌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똑같은 전압이니까. 그럼 이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전압은 6볼트 불변. 저항은요? 저항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이거 3개 병렬이잖아.
세 개 병리 합성정은 어떻게 돼요? 1.5V를 갖다가 세 개 개수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몇이에요? 0.5ohm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부 저항은 몇이에요? 얘가 0.5ohm이더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건전지 9개 연결했잖아. 이 상태에서 뭘 달았어요? 여기다 부하저항 1.5을 접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건전지 9개에다가 여기다 부하저항을 1.5ohm짜리를 달았다는 얘기거든. 이거 문제 뜻이 이거죠. 그러니까 회로 푸는 방법은요. 이렇게 문제 시킨 대로 한번 회로를 그려보는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 구하는 거야? 부하전류. 여기 흐름줄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I는 R분의 V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전압은 6V고 저항은요. 요 0.5하고 1.5가 무슨 연결이야? 직렬이잖아. 전류 흘러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0.5 플러스 1.5니까 얘는 몇이에요? 2가 되고 6 되니까 전류는 3A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제의 답은 몇 암페어다? 3암페어다. 자, 첫 번째 수업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저항 연결법하고 킬로페 법칙하고 오음법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법칙도 출발할게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